고대 세계의 문화와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카차나의 책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계 최초의 지폐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반지와 또 다른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키르톱 채널에 와 계십니다. 고대 불두에서 발견된 것. 보물 사냥꾼들이 귀중한 유물을 발견한 후 그 안에 또 다른, 어쩌면 더 귀중한 유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고대 불두입니다. 이 머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 나이는 645년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무려 6세기 동안 이전에 어떤 소유자도 숙련된 장인들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밀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야 경매를 앞두고 머리를 조사하던 호주의 미술 전문가들이 내부의 빈 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매우 흥미롭고 귀중한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유물은 바로 크기가 사실상 A4 용지와 맞먹는 대형 지폐였습니다. 지폐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지폐는 1371년에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바로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 주원장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1관짜리 지폐는 1000개의 구리 동전이나 수는 1온스와 같은 가치였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정보는 지폐 자체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는 화폐를 위조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한다는 문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서 큰 사건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폐는 사실상 역사상 최초의 종이화폐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종이화폐가 300년이 지난 17세기에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 이전에 더 이른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술 전문가들의 세심함 덕분에 한 경매 품목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품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카틸라링은 다리가 달린 작은 파이 같은 존재입니다. 거대한 크기의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통통한 배가 바닥을 거의 쓸고 다니고 강력한 몸통에 비해 머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2억 7천만 년 전 자연은 육지에서 본격적인 척추동물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 만든 팬케이크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주인공도 팬케이크는 아니지만 확실히 다리가 달린 작은 파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거인의 크기는 길이 6m, 무게는 최대 2톤에 달합니다. 헤름기에는 카텔라링이 가장 큰 육상 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공룡은 어땠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카텔라린 시대에는 공룡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름기 포식자들로부터 이 동물은 두 가지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첫째, 거대한 발톱으로 길이가 8cm에 달했습니다. 둘째, 거대한 몸집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을 사냥하는 것은 현대의 코끼리나 하마를 사냥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카틸라링기르 하나의 종이 아니라 거대한 원시 파충류의 한 속입니다. 어떤 개체는 3m에 불과했지만 어떤 개체는 그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사냥하는 것은 거대한 크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미슈, 우리의 바디 포지티브 친구는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아프리카가 아니라 현대 미국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미슈는 호수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며 포식자들에게 혼쭐을 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처음으로 척추가 있고 육상에서 살며 큰 생물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은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카틸라링구에게 그렇게 큰 몸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한 다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머리가 그렇게 작았을까요? 사실 이런 비율은 아무런 이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물은 그 시대에서 가장 거대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ES002 운석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약 32kg 무게의 돌로 그 나이는 46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운석은 지구가 생기기 전에 형성된 원시 행성의 조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콘드라이트는 비교적 흔한 유형의 운석으로 발견된 운석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둥근 콘드룰이 없는 암석 운석입니다. 구성과 구조면에서 지구의 현무암과 유사합니다. 모든 아콘드라이트, 즉 которая и уничтожила хондры. Группа ученых определила, что этот 32-килограммовый обломок породы когда-то был жидкой лавой, затем в течение 100 тысяч лет охлаждался и затвердевал,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опал на нашу планету.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소행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운석이 유래한 원시 행성은 이후 사라져 더 큰 천체의 일부가 되었거나 단순히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ES002는 주로 나트륨, 철,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양배추처럼 생긴 책의 미스터리. 2020년에 아르앙겔 라파이로에서 인양된 양배추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책입니다.
매우 귀중한 발견이자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책 한 권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이 책이 어떤 판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들은 기름기, 지방, 타르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바닷물에 불어서 아직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책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종이 섬유가 불어서 책이 완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책에는 가죽 표지가 남아있고 표지 아래에는 아마도 나무 베니어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말리고 분해해야 하며 책의 본문도 따로 다뤄야 합니다. 이 책은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책들은 진품으로 인정받았고 역사적 문서인 벨레스의 책은 언어학 분석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옛 문서를 연구할 때 우리 조상들이 따랐던 문서에 쓰인 언어와 철자 규칙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예수에 관한 책들의 진품 여부를 전문가들이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견된 책들은 2008년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학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히 고대의 텍스트들이 실제로 신과 동시대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열성적인 애호가나 사기꾼이 만든 위조품일까요?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책들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오래전에 발견된 또 다른 책과 유사하고 그 책의 연대 역시 약 2000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부식 흔적과 거의 동일한 합금 조성은 비록 같은 장인의 작품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같은 시기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금속 제조 기술은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 독특한 성경의 일부 페이지에는 매우 낯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은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고대 유대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연구자들이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220억 달러 상당의 비밀 금고 인도. 마나마 스와미 사원은 2011년 7월 지하실에서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 담긴 비밀 금고들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총 가치가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은 1922년에 발견된 이집트 파라오 트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보물에만 경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원은 1750년에 지어졌으며 사원에 보물이 모이게 된 역사는 고대 인도의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자들이 즉위할 때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 태생적으로 왕의 손자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파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파괴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왕의 손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뒤쪽에서는 총 1톤에 달하는 금괴와 자루에 담긴 보석들,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닉물 중에는 다이아몬드와 다른 보석들로 장식된 순금으로 만든 실제 크기의 왕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536kg의 금화와 은화, 그리고 500kg이 넘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루비로 장식된 접시와 왕관들도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조각상들과 길이 5m, 무게 36kg의 금사슬, 그리고 높이 1m 20cm의 금으로 된 비슈누상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반지. 웨일스의 보물 사냥꾼들이 크파우이스와 베일 왕국의 귀중한 중세 유물 9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발견 중 하나는 파우이스에서 발견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와 해골 그림이 새겨진 금반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화와 은화, 그리고 2개의 갈고리가 달린 중세시대 장식용 버클도 발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귀중품들은 웨일스 귀족들에게 속했던 것으로 9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유물들을 웨일스 국립박물관에 넘겼습니다. 웨일스 당국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국가 보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튜더 왕조 말기와 스티어트 왕조 초기에 만들어진 초기 사망 반지의 한 예입니다. 라고 웨일스 국립박물관 소장 및 연구부관장인 마크 레드네 박사가 밝혔습니다. 이 반지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지의 주요 목적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그 시기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중세의 은제 구리 브로치, 튜더 왕조 시대의 동전들, 그리고 은제 갈고리 장식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럽 지도. 1900년 프랑스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청동기 시대의 서판이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연구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석 결과
돌에 새겨진 그림들은 역사상 최초의 유럽 지도임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무늬는 4,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서부 브리타니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돌에는 선사시대 지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도 표면에 좌표 격자와 유사한 반복되는 평행선 이미지가 그 예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도가 높이를 고려해 3차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고대 지도 제작자들은 세 번째 차원을 이용해 오데트강 계곡의 고도를 표시했습니다. 지도에 인접한 여러 선들은 강의 지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은 크기가 1m 80cm에 1m 50cm로 청동기 시대 초기에 단일 통치자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도는 한 족장에게서 다른 족장으로 이 지역이 이전된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